아, 드디어 다 다음 주에 시험이죠. 이제 끝나라. 힘들다. 끝나면 바로 여행 한번 갔다 와야겠어. 아, 어제 수요일이었어. 내일 목요일이야. 내 윤성은 둘 다 없다고 무섭다. 연기한 거야? 인생이 연기 같아. 내면의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나한테 얘기한 거야? 뒤에 둘한테 얘기한 거야? 모두에게. 모두에게 얘기한 거야? 인세상, 인세상 모두 다. 관종이네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도 배우고. 뭐라고? 아름답습니까 뭐? 씨바 거? 시바야. 씨바야? 네, 시바. 시바 감사합니다. 씨바야 뭔가 나한테 한 거 같다. 음. 자, 영재의 국제결혼을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예. 그럼 결혼도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쪽 시민권 거든. 그럼 우리는 못 가겠네 일단. 아, 왜요? 일단 난 가기 싫은데. 아, 나 러시아는 가기 싫은데. 러시아는 가요. 아프리카 TV 켜 별풍선 쏴줄게. 자, 러시아는 안 갈래요. 아니 원래 친구가 결혼하면 멀리 가잖아.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각자 다 이렇게 하면서 사주라는 거지. 아니면 비행기를 대절해 그냥 전세로. 그냥 푸틴 딸을 만나면 되잖아. 그럼 쌉 가능할 것 같아. 비행기 빌려줄 것 같은데. 자, 13강 exercise 4 내용은 쉬워요. 그러니까 왜 그 니네 화내는 거 있잖아. 화내는 게 생각보다 그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서 화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빵 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화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갑자기 화가 나서 빡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싸울 때는 보통 잘 보면 감정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이렇게 탁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연인 관계도 그런 것 같아. 뭔가 이 사람한테 해주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자꾸 내 이익과 손해를 자꾸 따지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준 게 뭔가 아깝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결국 남녀도 헤어질 때 보통 한 번에 큰 사건, 예를 들어 갑자기 영재가 도박을 하겠다고 2억을 빌려온다던가, 사람을 죽였다든가, 그냥 막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극단적인 경우 아니라면 남녀가 갑자기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웬만하면 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유지됐을 때 싸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요거는 이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례에서 이제 단어만 툭툭툭 연결해서 의미만 도출해내시면 돼요. 네, 이제 1번부터 볼게요. A gentleman came into my stress management office. 뭔가 좀 정신과 의사나 그런 상담하시는 분인 것 같아. 한 사람이 딱 오더니 I'm mad at my boss. 난 내 상사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아요. I don't like my job. I don't like the people that work with me. 저 대신 주격이죠.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No one appreciates my work. I'm really angry. 아무도 나를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싫고 이거 딱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 같은데 그죠? 그런 느낌. 군대만 얘기하면 발작 버튼이잖아 지금. 자, 근데 발작 너만 하는 게 여기도 같이 발작. 자, 근데 군대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 사는 데고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내 개인적 생각인데 러시아 가서 살 바엔 군대가 나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 우리나라 살다 러시아 가면 힘들걸?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 러시아. 힘들어.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자, when I began teaching him about how his own thinking creates. 이거 봐봐.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teach, 가르친다는 게 뭐 당연히 강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천천히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화나는 감정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with all due respect, 내 모든 진심을 담아서 Dr. Carlson, 아저씨, I'm angry almost all the time. 헐큰가 봐요. 맨날 화난대요. But I almost never think angry thoughts. 그러니까 화는 나는데 화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도 잘 생각해봐. 그 화를 나게 하는 그 생각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본 적 없을걸? 항상 감정만 생각했지.
화난다만 생각했지 화를 나게 하는 그 생각은 아마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You see where he was being fooled? fool이 속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속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 이 수동태 의미가 이것은 지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Until that moment, 그때까지 he believed that thinking meant the same thing as pondering. ponder가 심사숙고, 그러니까 깊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건 항상 깊게 생각하는 것만일 줄 알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pondering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consciously thinking이에요. conscious가 의식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onsciously thinking, 즉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아시겠죠? 화가 난다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지? 5번 보면요. Even though 심지어 우리가 뭐임에도 불구하고 may not have dwelled on. 아까 dwell on 같은 경우 수연이가 그 단어를 못 썼던데 dwell 같은 경우가 dwell이 혹시 뭔지 아세요? dwell? 원래 뜻? dwell은요 살다란 뜻이에요. 살다. 그러니까 눌러 앉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dwell이. 그래서 dwell on 하면요. 뭔가에 대해서 눌러 붙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dwell on이 뭐랑 같은 말이냐면 이 pondering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깊이 생각하는 게 dwell on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가 아마도 그의 misery, 비참함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 라고 하죠. 지금 may have pp죠. 자, 조동사에다 have pp 쓰면 어떤 뜻 되죠? 조동사에다가 보통 동사 원형을 쓰면 그냥 말하고 있는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have pp, 즉 완료를 섞게 되면 옛날을 추측하는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을 추측하는 거, 그게 바로 have pp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may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알겠지? 조동사에다 완료 쓰면은 수연아 뭐라고? 옛날을 추측하는 거, 옛날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He was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continually thinking negatively, a moment here and a moment there.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계속 뭐야?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했을 거라라는 거야. 자, he spent nearly all of his time. 자, 너네 spent 나오고, spend 나오고, ing 나오는 건 이건 아실 거예요. 동명사. 그러니까 spend 나오고, 시간, 저기 돈 나오고, 여기 무조건 동명사 쓰는 거 ing. 문법 상황 조심하시고요. About the little things. 그러니까 항상 계속 하루 종일 사소한 거 생각하는데 시간 다 날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했다? 주격이죠. irritate랑 annoy가 무슨 뜻일까? 자, annoy가 뜻이 뭐야? 영원아. 이게 뭐야? 뭐 없어요? 짜증 나게 하다. 짜증 나다 아니야. 짜증 나게 하다. 타동사예요. irritate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irritate랑 annoy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슬슬 모기 계절 다가오고 있죠. 딱 잘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잉 끝났죠 이제. 잠 못 자는 거지. 왜? 왜? 목이 너무 싫어요. 모기 벌써 갔어? 벌써? 소리가 그러니까 딱 잘라고 불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잉 이게 지나가면 이제 다리도 못 잠 다 잔 거죠 이제. 근데 또 불 켜서 잡으려면 안 보여. 그래서 아씨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다시 불 끄고 누우면 또 갑자기 잉 이러면 어 이제 그 계절이 오고 있어요. 이미 공원에선 있으니까 한 보름 후에는 이제 슬슬 방으로 기어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이거 타동사. 그래서 타동사라서 그를 짜증나게 했다라고 해서 목적어가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시고요. 7번. It was almost as if.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죠. 그는 마치 뭐인 것처럼 unstated goal of his life.
unstate, state가 말하다인데 on이 붙어서 말하지 않은 목표란 뜻이야. 뭔가 얘는 말하지 않은 목표가 뭐냐면 자기 삶에서 모든 걸 다 분석하고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했던 이게 뭔 말이야? 사소한 것에 대해서 자꾸 되뇌이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막 저거는 저래서 그렇고 막 여거는 열에서 그렇고 막 짜증나는 일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얘는 저래 쟤는 저래 하면서 조목조목 자꾸 짜증나는 걸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운전할 때 막 앞차가 안 끼었으면은 내가 신호받고 이미 도착했냐느니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하소연과 푸념을 계속 했다는 거야. 그걸 이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방금 내가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8번. His negative thoughts were creating his negative feelings and emotions. 그러니까 자꾸 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짜증나니까 짜증난 채로 출근하니까 당연히 짜증난 채로 출근하니까 또 출근해서가 다 짜증나고 그러니까 또 짜증나니까 또 짜증나는 생각나고 그러니까 와서 막 영재 갈구고 너 왜 이따위로 하니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화가 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왜 화내는지에 대해서 엄밀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뭐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생긴다라는 거야. 아, 좀 찔리네. 좀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좀 그러는데, 그죠? 좀 반성 좀 해야겠네. 내가 어제 너무 힘들었거든. 니네 딱 집에 가니까 내가 어제 수업이 5개였어. 수업이 5개인데 월요일에 5시에 퇴근했거든? 새벽 5시. 5시에 퇴근하고 12시에 출근하니까 현타가 오는 거야, 갑자기. 나는 왜 살지? 막 이런 생각, 막 짜증이 막 미친 듯이 나는 거야. 막 운전할 때도 막 운전이 잘 안 풀리니까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짜증만 낸 거 같거든? 그래서 결국 어제 집에 가는 게 여자친구한테도 짜증냈어요. 그래서 막 화내고 막. 그래서 막 모든 인간관계 다 파탄나고. 막 집에 가서 엄마한테도 화내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아침 10시에 그 코웨이 있잖아. 정수기 코디분 오셔서 이거 관리해 주시러 오시니까 10시에 오시면 네가 좀 받아. 왜냐면 나는 출근 늦게 하고 엄마는 일찍 하니까. 근데 내가 내일 오늘 머리 잘랐거든. 머리 자르려고 11시에 예약 걸어놨는데 그거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라고 막 이러면서 화냈어. 새벽 3시에 집에 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깡패 새끼가 따로 없네. 어제 그냥 이거 읽으니까 반성된다. 어제 진짜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거든. 너네도 화 많이 날 거야, 그지? 안 풀리고 잘 안 되면 짜증 많이, 너 동생한테 짜증 많이 내지. 집에 가서. 아, 안 만나? 아마 짜증 많이 날 거야, 예민할 거. 수현이 외동이라 했나? 언니? 언니랑 안 싸워? 오스웨, 어딘데? 오스트리아? 뭐? 와, 캥거루 왜 봐? 설마 오스트레일리아를 얘기한 건 아니죠? 이런데 무슨 국제 결혼이야? 오스트리아도 한걸 있어요. 군대 안 가는 법 알려줄게. 네가 캥거루니까 생각하는데 캥거루랑 결혼한다고 하면 정신병자인 줄 알고 빼줄 거야. 알겠지? 차라리 그게 나. 어? 아 근데 그러면 배우를 못하잖아. 군대 가서 난다고 하고 창문 열고 뛰쳐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뛰면서 바로 이제 병원 실려가서 그 자리에서 집에 가시면 돼요. 최고네. 근데 나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내 후임으로 들어온 애가 갑자기 뛰쳐서 막 죽으려고 막 해가지고 그 집에 갔어. 2주 만에. 진짜 한 명 살해 있어. 정신병 그쪽으로. 그 그린 캠프 안 가고. 그린 캠프 갔다가 그러니까 한 2주 딱 우리 부대에 있다가 얘 도저히 있으면 안 된다. 막 우리 굿하고 그랬어. 막 쌀 뿌리면서 악기야 물러가라 막 이런 것도 하고 애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옆에 막 목 조르고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다 생각했지 이 새끼 대전역에서 연기한다 그 유주얼 서스펙트 보면 이렇게 절다가 이렇게 다시 걷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거 얘기하면 안 됐나? 반전인데 그런 식으로 그 유주얼 서스펙트 마냥 집에 가면서 드디어 끝났네 막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그러면 2주 동안 막 옆에 목 조르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그러면 자 어쨌든 그렇다고 남을 해치면서까지 면제하지 마시고
열어줘? 열어줘? 아, 나 저런 애 만약에 내가 선임인데 저런 애 후회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더듬이 붙이면 전 나비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애 학력 보니까 연영과야. 아, 처음에 아, 미친 새끼인가? 이러고 보는데. 나중에 너 근데 배우 해도 문제일 거 아니야. 병역 그냥 해. 니네 어차피 나중에 얼굴 파는 직업 해야 되는데. 병역 문제 있으면 니네 일단 남자의 지지는 못 받아. 갔다 와. 그냥, 그냥 바로 가. 그냥 바로 가서 유성호처럼 빨리 끝내버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뭘 몰라. 네가 지금 캥거루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자, 나는 지금 처음에 오스트리아 얘기했는데 캥거루가 왜 나오나 했어. 자, 어, 너 언니도 예술 쪽이야? 오스트리아인 거 보니까. 예술은 아니야? 뭐, 아, 경영학과야? 완전히 반대되네. 부럽다. 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대학 가면 꼭 해외 나가. 알겠지? 꼭 무조건 어학연수든 교환학생이든 무조건 갔다 오세요. 해외 괜찮다 싶으면 똥 싸는 소리 좀 그만하고. 남자들 군대 안 가면 단수 요건밖에 안 나와. 군대 빨리 갔다 와야 돼. 뭐가 그렇게 싫어? 군대가 그냥 싫어? 막 끔찍해? 왜? 뭐가 제일 끔찍한데? 그냥 그게 가는 가는 것 자체가 끔찍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난 끝났으니까. 응. 그래도 요즘 좋잖아. 핸드폰도 쓰고 요즘 뭐 다 괜찮아졌던데? 못 나오고 뭐 날아서 나와. 날아서 날아서 나와 날아서. 공군 가 공군. 자, 공군 가서 전 날고 싶어요 하면서 날아. 자, 그거 지정구역 벗어나면 징계 받는 거 아니야? 징계뿐이겠어. 뭐 교도소도 가지 않을까요? 네. 자, he didn't even know he was thanking them. 그러니까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다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unconscious라고 하죠. 아, 이거는 subconscious라 해야 돼. subconsciously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런 느낌이에요. subconsciously. 그래서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3강 exercise 4는 내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단어를 이렇게 쓱쓱 이으면서 내려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뭐 subconsciously, 뭐 unconsciously, consciously,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같은 단어에 익숙해지시면 문제없이 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 victim이 뭐예요? victim. 희생자죠.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의 희생자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자기도 모른 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자라고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른 채 한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13강 exercise 5 같은 경우는 요즘 사회 이슈이기도 하죠. 로봇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너네 그 식당에서 봤지? 디디딩, 디디딩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갖다 주고. 본 적 없어? 있지? 인천공항, 그래서 인천공항이었다. 인천공항에서 한식당 갔는데 그 기계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외국인들이 다 What the fuck? 막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야. 되게 신기하더라.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익숙하잖아. 근데 미국 애들한테, 그리고 그 우리나라 오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거 그거. 식당 가면은 태블릿을 주문하는 거. 이거 진짜 신세계라고 하더라고. 그런 거 별로 없대요, 외국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IT 기기 이런 데에서는 조금 좀 선진인데, 자, 로봇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한테 제일 안 좋은 게 사회적 고립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로봇을 통해서 좀 그런 고립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령자, 그러니까 저기 어르신들 돌보시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은 다 그냥 돌보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도 거르고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 살죠. 할머니랑 혹시 같이 사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근데 너네 여기서 결혼한다고 한 사람 없었지, 아예 셋 다. 결혼 안 한다 하지 않았어? 너 할 거야? 저번에 안 한다 파 아니었어? 아, 그랬나? 아, 내가 하도 요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즘 보면 한 8대 2인 것 같아. 8이 안 한다, 2가 한다. 넌 안 할 거잖아. 한다면 곱셈이. 아, 진짜 저 똥을 어떻게 이기냐. 아니에요. 세연이 할 거야? 안 한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 해본 적 없어? 만약에 늙으면? 나 혼자면?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 그 가수, 현미 가수 있잖아요. 현미 누군지 아세요? 현미 돌아가셨잖아. 현미 가수. 그 뭐냐면 그냥 집에서 발 헛디뎌갖고 자빠져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셨대. 그러니까 사람이 있었으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좀 무섭지 않아? 그지? 죽어도 내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 그것도 슬픈 거지. 그나마 현미니까 안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죽는 독거노인이 꽤 있대, 우리나라에. 꽤 많대. 근데 어떻게 혼자 살지 마? 친구를 이렇게 모아서? 언니 결혼하면 안 할 것 같아? 그냥 애인이랑 그냥 논문만 하면 애인하고? 그냥, 그것도 괜찮아. 돼. 아니 뭐 야, 소문이 무섭다. 너 벌써 불체자가 사귀는 사람 됐잖아. 아니 나비가 번데기를 근데 나비랑 살면 나비가 영재 자빠졌어요.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거 진짜 위험할 것 같더라고. 이 외로움. 그러니까 지금이야 상관없지. 근데 지금 나도 32이잖아요. 슬슬 결혼하는 애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밀어놨던 결혼을 이제 지금 다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이제 가정이 있는 친구는 빨리 가거나 안 와. 가족 모임 하면. 애초에 이제 너네 그 20대 되면 단톡방 겁나 많거든요. 한 20개, 30개 생길 거야. 학교 다니다 보면. 막 카톡도 맨날 막 하다가 이젠 카톡 단톡방 하나 할까 말까?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30대 넘어가면. 그럼 이제 나한테 진짜 생긴 건 가족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원래 극렬한 비혼주의자였는데 요즘은 아예 좀 생각 많이 바뀌었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많겠지. 근데 나도 그거 좀 두려운 게 나는 좀 개인주의자거든요. 철저한 개인주의자예요. 저랑 영훈이 완전 극단적 뭔 개인주의자? 저는 뭐가 날 걸리는데? 아, 둘 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라고? 그럼 영훈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와이프분이 불쌍한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꽤 나와야죠. 결혼의 의의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 가족을 꾸리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하긴 해. 날 닮은 아들, 딸 낳아서 키우는 재미가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 자식은 뭐라 해야 되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을 준다라고 하길래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그 결혼만 해가지고 그냥 아예 안 낳고 사는 거. 아, 그래. 근데 나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의향이 99%입니다. 특이사항 없어. 그러니까 이제 로봇으로 상호작용을 시켜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완전히는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 로봇이 발달하면 전 그것도 편해질 것 같아요. 반려동물. 제가 지금 반려동물을 못 키우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집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11시에 출근하면 지금 막 새벽 2시, 3시 이렇게 가는데 강아지는 혼자 계속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에 키우면 학원에 데려와서 여기다 놓을까? 그러면 그럼 니네 나 안 보고 계속 여기 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반려동물은 좀 기다려 보려고요. Caregivers for the old. 얘다 더 플러스 형용사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이에요. 복수예요. 물론 시험 문제 나올 여지는 없는 게 애초에 여기가 지금 복수라서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수 뭐뭐인 사람들의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대. 간단한 업무보다. 그러니까 they provide intellectual engagement. 그러니까 지적인 관여는 뭐냐면 뭐 할머니 오늘 올해 몇 살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 그 치매 독거노인분들 이렇게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셔? 이런 식으로 하고 집 주소 어디세요? 어디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물어본대요. 왜냐면 치매 같은 게 결국 정신적인 그런 퇴화 때문에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외로움이 가장 크대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그리고 정신적 지지도 좀 해드리고 막
알랑방구도 좀 끼고. 자, 그런 게 바로 key factors래요. 건강에 있어서. 그치? 그래서 늙어서 무병장수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핵심 행복이겠구나 싶더라고요. As society has grown more urban and as family homes have become less multi-generational. 멀티가 여러 개, 세대가 여러 개, 다세대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랑 사는 집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도 없잖아. 그지? 옛날에는 엄청 흔했던 가족 구조인데. 그래서 greater numbers of the elderly now live alone.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다 혼자 사시죠. 특히 누가 제일 많이 살아? 남자는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 평균 연령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평균 수명. 남자가 예를 들어 82면 여자가 보통 한 86, 87 찍거든요. 그래서 한 보통 할머니 분들이 한 4, 5년 정도 더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 특히 독거 노인에서 할머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잘 관리를 해야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This shift brings with it diminished. 이것도 봐봐. 이것은 this shift, 이 전환은 bring, 가져다 준다. 즉 타동사잖아요. 가져다 준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전치사가 갑툭튀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뒤로 빠진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는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줄어든 기회들을 수반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in the United States 예시를 듭니다. A 2010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Study found that, 자, 연구에서 뭐라고 보여주냐면, 이건 접속사죠. Over a third of respondents. 자, a third of 하면은 이게 3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연아, 3분의 1은 단수야, 복수야? 3분의 1. 3분의 1은 단수가 아니라 뒤에를 봐야 돼요. 알겠죠? 3분의 1만 보고 푸시면 안 돼. 뒤에를 봐야 돼. of 뒤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복수 처리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수일치 조심하십시오. 여기 올더라고 돼 있어가지고 수일치 문제로 출제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45세 이상의 설문조사 대상자의 3분의 1이 무려 외롭다고 측정됐대. 안타깝죠? 근데 이제 핵가족도 옛날 말이잖아. 요즘은 핵가족이 아니라 아예 1인 가구라고 하죠. 1인 가구. 삼국지리 하시는 분. 삼국지리. 나 아직도 기억나. 나 고3 때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 7.2%로 배웠거든. 지금 아마 훨씬 높을 텐데. 20% 되잖아. 더 될 수도 있어. 2, 30% 정도 될 거야. 근데 그게 20대도 20대인데 위에 고령층에 할머니만 남은 그 가구 되게 많아,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사회복지사들 되게 힘들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고독사, 의문사,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 세대 지나가면 서울시가 완전 와, 여기서 그런 걸 뽑아낸다, 이 잔인한 새끼. 자, 수요가 공급에 집값이 떨어지려나? 서울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저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게 다 박살나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건 국가 차원에서 쉬운 일이 아니야. 예를 들면 임대인이 망가지면 우리한테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임대인이 망하면 우리한테 안 좋아, 오히려.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서 그 사람들이 파산하고 망하면 오히려 임차인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안 일어날 겁니다, 쉽게. 서울 집값은 저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집값은 이렇게 우상향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선진국은 다 이랬어. 갑자기 이러다가 팍 떨어지는 순간, 그럼 우리나라 망한 겁니다. 어? 일본이 한번 확 떨어졌어. 쟤네 도쿄 집값 장난 아닐 텐데. 쟤네 한 2, 30억 해. 조그만 게. 크게 떨어져, 그건 버블 꼈을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넘사벽 수준이었어. 막 30억, 40억, 쉽게 얘기하면. 절대 건들 수 없는 그런 수치였을 때요. The brain scan studies using fMRI have shown that people have a measurable emotional response to robots. 자, 드디어 로봇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험자들 MRI로 때려서 뇌를 좀 보니까 로봇에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네. 그죠? 그래서 그게 뭐랑 유사하다?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할 때 그 수치랑 유사하대요. 그래서 로봇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노인분들의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Emotional response가 제일 중요한 거죠. 8번. 자, 6번까지 보고 좀 쉴게요. While robots and technology can entirely fill our need for social interaction, 당연히 로봇 자체가 다 완충시켜주진 못하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끝났네. 6번 바로 볼게요. 이거는 너네가 알아두면 좀 좋지 않을까? 나중에 너네가 영화 촬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현이는 나중에 연극 영화 나와서 뭐 할 거야? 어떤 쪽으로 가고 싶어? 어느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나 지금 일산에 2030 강사분들 단톡방에 초대돼서 들어갔는데 거기 연영과 출신 분 계신다? 연영과 나오셔서 영어 강사하고 계세요. 되게 인기 많대. 이쁘게 생기시기도 했고, 누가 봐도 연영과 나오신 것 같긴 해. 그 마스크가. 되게 인기 많다고 하던데, 그 학생들한테.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수영이 영어 잘하니까. 그죠? 근데 연영과가 의외로 연극, 영화 이쪽으로 빠질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대. 많이 못 빠져. 왜냐면 애초에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인력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반반도 아니지 않을까? 엄청 극악이던데. 한예종을 나와도 데뷔 못하고 그냥 끝나는 애가 태반이라던데. 한예종조차도. 괜찮아. 너는 어디 가고 싶냐? 뮤지컬이라 했나? 그때? 뮤지컬? 수현이는 잘 모르겠다. 네. 근데 다 하고 싶긴 해요. 다 하고 싶어? 영훈이는? 영훈이 1년 전 대답은 스페인 술집 차리는 건데, 그지? 1년 전도 아니에요. 언젠가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금연 PC방 만들겠다고. 하면 꼭 초대해줘. 스페인 한번 가보자, 우리도. 다 할 거예요. 뭘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역시, 기안팔사졌다. 멋있어. 생각해봐. 한 90%의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살아. 90%의 사람은. 저 마인드가 진짜 대단한 거죠, 저 나이에. 나는 생각도 못했어. 자, 여기서 트리트먼트랑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는 뭐고 시나리오는 뭔지만 잘 알면 되고요. 이건 그래도 너네가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쓰기 싫은 거. 그러니까 이걸로 하자 그랬어. 자, 그래서 영화 감독은 일단 트리트먼트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야. 여기저기 취재하고 다니면서 적는 그 영감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적는 거고 이건 근데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잖아. 음악가들도 어떤 음악적 영감이 오면 그걸 미리 이렇게 녹음을 한다든가 기록을 한다든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영화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초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거를 시나리오로 발전시키면 이제 그게 이제 제작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들이 모이면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트리트먼트랑 시나리오는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그래서 그 영화에 비하인드 코멘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다루는 유튜브들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들 많아. 원래 감독이 이렇게 찍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었다든가. 막 그런 되게 바뀐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화 찍다가 보면.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랑 당연히 시나리오랑은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변경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블도 되게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 마블 자체도. 마블도 원래 지금 이 스토리대로 된 게 아니라 엄청 달랐었는데 가다듬고 다듬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마블 요즘 보냐 너네? 마블 안 보지? 나 마지막 본 게 스파이더맨인데.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지금. 네. 자, 그래서 how are films made and produced? 넘어가고요. A news item, an event, a novel, or the biography of an important person might suggest suitable themes. theme 이게 테마예요, 테마. 알겠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는 여기저기에서 영감을 막 얻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가 더글로리 짤 때도 처음에 모티브가 뭐였어? 딸한테 물어봤대잖아. 딸이 물어봤었나? 딸이 엄마 내가 맞고 오는 게 나아 누군가를 죽도록 패고 오는 게 나아라고 하면 너는 뭐가 나을 것 같아? 해보는 게 낫죠. 패고 오는 게 나아? 맞고는 어려서 됐어. 영훈이는 맞고 오는 게 나아 너는? 수현이는? 맞고 오는 게 나아. 난 차라리 패는 게 나은 거. 나도 패는 게 나은 것 같아. 내 자식이 다치는 건 눈 돌아갈 것 같긴 해. 난. 좀 패스면
거 가서 무릎 꿇고 돈 엄청 많이 줘서 고쳐주고 사죄 구하는 게 그것도 참 인생 현타올 것 같아. 딱 내 아들, 내 딸 학교 잘 다니고 있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 가는데 막 담배 피고 있고 막 애 때리고 막 돈 뜯고 막 착하게 삽시다. The film director's first job is to write a short account. 자, 영화 감독의 첫 번째 업무는 뭐예요? Short account. account 무슨 뜻? account는 설명이란 뜻이에요. 설명. 개조하지 마시고요. 자, account는 설명이에요. 설명. 자, of the subject.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짧은 설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to present.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여기 is 동사 있잖아요. 뭔 소리. is 여기 동사 있고요. 그럼 이게 친구가 누군지를 물어볼 거야. 등위 접속사가 나왔잖아. 그지? 투부정사, 즉 보어의 친구냐 아니면 동사의 친구냐 물어보는데 당연히 보어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producer, 그러니까 제작자한테 가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임무다라는 거죠. 제작자 승인이 결국 떨어져야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영화 감독한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간단하고 untechnical, 뭔가 전문적이지 못한 계획을 우리는 트리트먼트라고 한다. 이름이 트리트먼트인 이유가 있을 텐데 왠지는 제가 영화학을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유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저런 짧은 짤막짤막한 간단한 설명들을 트리트먼트라고 한다. 자, movie director 뭐? 머리에 하는 저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는 보통 치료라는 뜻인데 자, 영화 감독 장 르노어 그리고 스크립트 라이터 대본가인 대본가가 wrote several unused treatments for La Grande Illusion. 이게 La Grande Illusio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사용되지 않은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영화가 실제로 시나리오화 되는데 쓰였다 안 쓰였다? 안 쓰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딱 알겠죠? 아, 시나리오 될 때 모든 게 다 쓰이지는 않는구나. 이거 좀 중요해. unused. 알겠죠? 그래서 요거 특징이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는 일단 뭐야? 일단 다 쓰고 보는 거야. 이거 쓰고 뭘 쓸지 모르니까 일단 영감 생각나는 대로 일단 다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취합해서 시나리오로 들고 가는 거야. 그러면 훌륭한 감독은 어떻게 하겠어? 트리트먼트를 시나리오로 가져갈 때 어떤 걸 가져갈지를 선택하는 능력이 좋으면 그게 훌륭한 감독이고 그게 구리면 나쁜 감독이겠죠. 그지? 나쁘면 이제 옥남이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구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봤어 혹시 그거? 본 사람 없죠? 재밌대? 그래? 사람들이 그거 보시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던데. 칠광구 리얼에 이은 뭐 그런 영화라고 하던데. 아니 실감도 이후로 왜 대한민국에서 아이맥스 영화가 개봉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실감도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아이맥스 영화. 누가 그거 하고 이제 크게 뒤은 거지. 아이맥스 만들려면 그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닐 텐데. 그리고 그때 칠광구 하기 전에 하지원이 시크릿 가든으로 초 대박을 쳤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가 컸거든. 홍준호 같은 사람이 아이맥스 영화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봉준호? 뭐 하겠죠? 언젠가? 저도 모르겠어요. IMAX 그런 거 생각하면서 영화 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일단 영화관 자체를 요즘 잘 안 가. 마블 그거 엔드게임 끝나고 영화관을 아이맥스 봤어. IMAX 나 다 봤어. 막 3D로도 보고 막 볼 것. 그 엔드게임이 내 인상의 N회차 영화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다 무조건 한 번씩만 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 굳이?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넷플릭스 있는 시대인데 나중에 넷플릭스로 보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 때문에. 근데 엔드게임은 조금 다르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지금까지 함께 한 거니까. 좀 다른 의미가 있어서 계속 봤어. 자, 어쨌든 one of them is easy to get hold of. 자, get hold of는 뭔가 이렇게 득템하다는 뜻이에요. 득템하기 제일 쉬운 게 i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final film. 최종본으로 만들어진 영화랑 엄청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unused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if a producer and a group of actors are interested in the scheme. schem이 계획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더라고 했으니까 가리키는 게 있는 건데. 자, 이거 영어로 뭐 얘기하는 거야?
이 더 스킴이 가리키는 거 찾으라고 하면 수연아 뭐라고 할래? 그렇지, 이게 트리트먼트예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를 보고 영화 관계자들이 관심 있다. 그럼 이제 감독이랑 각본가가 이제 그걸 새롭게 다시 쓰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이제 풀 리스트를, 전체 리스트를 가져와야 배우도 섭외하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described in the order. 이거 보세요. 지금 콤마 써 있죠? 얘 지금 중간에 삽입돼서 들어간 거예요. 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 수식하고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동사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죠. rewrites 여기요. 그리고 얘는 골 때리는 게 with를 써서 분사 구문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with는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즉 목적어가 나오고요. 거기에 분사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with는 무조건 그냥 동시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무대 디렉션, 지시, 무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와 기술적인 term은 무슨 뜻이에요? term은 여기서 용어라는 뜻이죠, 용어. 그래서 너네 시나리오 보면 용어 있잖아. 뭐 cut in 하면 CI, cut out 하면 뭐 CO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marked,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 얘네가 요거지, 명사. 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얘가 준동사예요. 만약에 니네가 여기다 마킹이라고 해버리면 뭐야? 얘네가 여기저기에 표시하고 다닌다면 미친 듯이 돼요. 사람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수동에 PP가 쓰인 거, 요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 뒤 뭐라고 얘기한다? 시나리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There's a good scenario of October, 10 days that shook the world. written by Eisenstein, 누군지 모르겠지만, himself, but once again, it is far removed from the three finished versions of the film we can see today. 자, 훌륭한 시나리오가 있어. 옥토버라는 뭐 영화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written, 쓰였대요. pp네요. 자,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동사 또 나오면 안 되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아이젠스타인 자신에 의해서 쓰여진 시나리오인데, 이게 한때는 뭐 했다? 한 번은 어떻게 완전히 제거됐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스테이트먼트가 곧바로 시나리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9번 보면 it is difficult to put into practice what was decided beforehand. 자, 그러니까 사전에 결정된 거를 뭔가 실천에 옮기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important alterations, 중요한 변경 사항이 occur, 일어나, 프로덕션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마블 같은 경우도 중간에 뭐 감독이 바뀐다든가, 감독이 뭐 성추행에 휘말려서 잘린다든가, 뭐 이런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지? 예를 들면 아이언맨 1에 나왔던 사람이 아이언맨 2에 못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같은 시리즈에서 감독이 계속 바뀌는 게 마블이 그랬잖아, 계속. 마블이 계속 그랬잖아. 그래서 practice는 지금 타동사고요. 목적어가 나와야 돼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관계절의 주어 역할까지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계되면서 왓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쉽지? 그래서 저희는 관계되면서 왓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끝. 자, 5분 쉬었다가 7번부터 다시 할게요. 아, 이렇게 피곤하네, 오늘. 영훈아, 성빈이 요즘 공부하냐? 어. 이걸 읽었던데. 의욕을 잃었어? 그 의욕을 잃은 모습을 언제 봤어? 한 일주일 이후 그래? 지금 좀 괜찮아졌을 텐데. 뭔일 있었어요? 뭔 일은 없어. 걔 요즘 마음 잡고 열심히 하지 않아? 요즘은 잘 안 보나 보네. 열심히 하고 그래? 아마 목표가 생겨서 열심히 할 텐데. 오늘 생긴 거. 걔 이번에 공부 시간 1등 찍었는데, 일요일에. 8시간 반인가? 아, 들었다고? 아, 지가 얘기해?
그래도 참 대단한 관중이구나. 장난기 많은 건 알았는데. 그거 보면 무슨 생각 들었어?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들었어? 와, 스펠링 모른다, 지금. 부시네스라고 생각하면서 썼겠네. 근데 나비가 뭐 그때 뭐? 임재범이래. 박유신 때문에 좋아한다 했나? 딱히 관련은 없어요. 그래? 근데 왜 나비가 좋아?
공감이 안 되지. 네? 공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T죠. 어? 그럼 T죠. T? MBTI? 네, T 계열이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죠. 들. 넌 뭔데? 그럼 넌 F야? ISFP네. 아니야? 뭔데? 얘는 뭐라고? ENF. ENFP? 수현이는? 몰라? 어. 넌 있어? 영원아? 너 있어? 자부심? 뭔데? INTP? INFP? INFP가 제일 많잖아, 우리나라에서. 박효진도 INFP예요. 응? 박효진도 INFP. 아, 그래? 선생님 INTJ이시죠? INTP인데. 근데, T예요. 근데, 근데 이게 내가 일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해. 일할 때는 좀 그런데, 이게 뭐야. 평상시엔 안 그래. 평상시에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 제주도 가고 싶다. 그러면 나 그냥 티켓 끊고 가버려, 그냥. 오. 좀 그런 느낌이야. 너, 너라, 넌 나가서 와, 그냥. 아니 그 순간 이제 4성이 넘었으니까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그래?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자, 7, 8 딱 보고 집에 가자. 그리고 토요일에 오셔요? 토요일에 와서 좀 공부 좀 하다가. 알겠죠? 자,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현재의 일상생활을 통제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과거의 경험이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건 조금 좀 이 쉬운 말을 굳이 어렵게 뭐 체스가 어쩌니 난쟁이가 어쩌니 쓸데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문장 읽으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지금 판단을 내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가 내렸던 판단들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뭐 한다?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Our present day thinking. 그래서 오늘날의 생각은 기반을 둔다. Succession. 여기서 succession은요, 성공이 아니라 연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succession of 하면은 이게 1년이란 뜻이야. 어떤 1년의,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evolved, 발전한, 진화된 mentality, 사고방식, 즉 정신을 기반으로 두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mental edifices, which, edifice는 저기 기반이란 뜻인데 그 기반이 뭐냐면 주격이죠. 주격이 아니죠. 이전 세대가 have constructed, pull down, renovate, and extended 싹 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타동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법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2번. 쉽게 1번 다시 정리하면 예전 세대가 했던 생각들을 계속 뜯어고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반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ast events, 과거의 사건들은 다 are compressed. compress가 압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와 은유에 다 비유적 표현에 압축이 되어 있대, 과거의 사건들이. 근데 그게 which determine은 동사니까 주격이죠. 그래서 얘가 결정을 해요. 우리의 오늘날의 생각에, 심지어 걔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라도 항상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건이. 자, 그래서 common sense는 상식이잖아요. 상식의 이름이 뭐예요? 상식의 의미가 뭐야, 상식은? 상이 항상이란 뜻이잖아. 항상 통하는 지식.
그럼 뭐 항상 통하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건 결국 이거 자체, 상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과거의 생각이라는 거잖아. 과거에 했던 생각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 is the thickly viscous. viscous는 여기 써 있지만 끈적끈적하다라는 거야. 끈적이는 것의 기본적인 아, 성질이 뭐냐, 영훈아? 끈적이는 거. 끈적인다는 게 뭐야? 끈적인다라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왜 끈적인다고 얘기했을까? 과거에 끈적이는 엄청 두껍게 끈적이는 형태의 상식이 그 말은 뭘까요? 어? 밀접하게 붙어 있다. 그러니까 뭐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생각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만약에 한 단어로 응축해라라고 한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inseparable이라고 하면 돼요. inseparable, S-E-P-A-R-A-B-L-E라고 하시면 돼요. 불가결해, 구분을 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과거와 아주 끈적이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the reflex는 반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반영돼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which 이것은요, like the story about a puppet and a chess playing machine. 퍼펫이 뭐냐면 꼭두각시라는 뜻이에요. 꼭두각시. 꼭두각시 뭔지 알죠? 위에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실로 조정하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인형을 꼭두각시라 그래요. 위에서 조정하는 거야. 그거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래서 a puppet of US라고 해요. 이 미국의 꼭두각시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얘가 꼽살 껴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which는 당연히 주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is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항상 triumph는 뭐예요? 승리라는 뜻이에요. 항상 승리하는 역사의 반영이라는 게 뭘까? 역사는 항상 순서의 뭐 그것도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승리한 역사를 반영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은 그래? 자, 그래서 이 승리의 역사를 항상 반영했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것이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야. 너 여기 왜 있냐? 이 늦은 시간에 개고생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야? 아무리 그러니까 연영이면 성적 별로 안 들어갈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인 인문계 애들보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훈아, 넌 여기 왜 앉아있어? 영어 조금이라도 더 저거 하면 더 올리라고? 시간이 왜 있어?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이야. 그죠? 엄마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 어렸을 때부터 듣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연영과 가겠다고 하기 전부터도 계속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삶,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왜? 엄마 시대 때 통했으니까 우리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욕망인 거야. 그러니까 성공의 역사를 반영했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통했으니 지금도 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the puppet. 자, 이제 이거 뭔 얘기냐면 3번에서 지금 the story about a puppet and a chess playing machine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4번부터 갑자기. 자, 이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PP죠. 그래서 어떤 꼭두각시가 dressed, 옷을 입었대. in Turkish garb. garb가 이제 옷이란 뜻인데, 터키의 옷을 입은 채 was sitting in front of a chessboard and large table. 커다란 테이블 체스보드 앞에 앉았대요.
자, cunning. 야, 너네 컨닝 한다 그러지? 컨닝의 대표적인 콩글리시입니다. 컨닝이 거기 아마 니네 단어 써 있을 텐데, 교활한, 비열한 이렇게 써 있잖아? 컨닝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교활한 행위를 한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컨닝이라고 하는데, 저기 원래 영어에서 뭐라 그래? 치팅이라고 하죠, 치팅. 그래서 컨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니네가 생각해, 그 컨닝 생각하면서 외우면 돼. 그래서 이 교활한 arrangement of mirrors. 이게 왜 교활하냐면, 탁자 안을 볼 수 있대. 그러니까 그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꼭두각시 연극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체스 게임을 할 때 꼭두각시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관객은 여기 뭐야? 여기가 뚫려 있어서 안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탁자 안을 거울이 교묘하게 배치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꼭두각시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가 거울을 통해서 체스에 뭐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기 도박하는 거죠. 사기 도박. 체스판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테이블 안에서 거울로 이렇게 하면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기에서 옮겼으니까 너는 여기서 열로 옮겨 이런 식으로 사기 도박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 알겠죠? 그거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두각시가 뭐예요?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있는 애가 밖에 있는 꼭두각시를 조정해서 체스를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 말? 이해 안 된 사람? 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여기서 체스를 둘 거 아니야?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얘가 퍼펫이야, 꼭두각시. 그리고 여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거울이 있는 거야. 거울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교묘하게. 진짜 말 그대로 한국어로 치면 그냥 컨닝하는 거야, 컨닝. 베낀다는 거지. 거울로 보고 베껴서 얘한테 야 이렇게 둬라고 하는 거지. 아, 치팅이네. 그치. 그래서 사기 도박이야, 사기 도박. 인공지능 인공지능 연구랑 똑같다고? 인공지능 보호하는 아, 그렇지. 너네 영어 에세이 그 시험 보는데 거기다 챗 GPT로 쳐갖고 바로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In actual fact. 근데 사실은 there was a dwarf. dwarf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에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난쟁이가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걔가 sitting 수식이죠. sitting underneath 아래 테이블 아래 앉아 있대요. 얘가 누구냐면 이 선행사는 underneath가 아니라 dwarf라고 해야 돼. 선행사 좀 떨어져 있어요. 체스 마스터래. 체스 개잘 둔대. 그래서 control the puppet. puppet을 통제했다라는 거죠. So we can imagine the continuous effect of historical experience.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지속적인 영향이래. 역사적인 경험에. 역사적인 경험이 그러니까 계속 뭐야?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계속 살면서. 당연하죠. 근데 걔가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 자, 얘도 experience 수식하고 있죠. 못생기고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하게 잊혀진 그런 dwarf. 난쟁이 하면 백설공주 거기에 나오는 난쟁이 생각하면 되잖아. 난쟁이 땅딸막하고 못생기고 막 그 얘기 난쟁이 얘기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걔가 마치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moving the pieces in the chess game of our everyday life. 우리 일상생활의 체스 게임에서 얘가 체스 피스를 옮기는 걸 도와주고 있다. 피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옮기는 게 아니라 뭐라? 역사적인 경험이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 돼. 여기에 나오는 난쟁이의 역할이 뭐예요? 그 꼭두각시는 뭐고요? 사람하고 사람받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치? 난쟁이는 과거의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 그게 아무리 더럽고 예를 들면 너 흑역사 있어? 아, 많은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막 이러지 않았냐, 네가? 많은데 많아? 오늘은 영훈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니께 궁금한데. 아니 많으니까 거기서 하나 자신 있게 발표해봐. 싫어? 부신했어요. 뭐라고? 부신했어. 그럼 재미없는데. 아, 그거는 나중에 너가 아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들 안 나올 거야. 네. 영훈이는? 흑역사 없어? 많아? 뭐 있어? 기억이 안 나요. 뭐 너네가 이제 좀 있으면 뭘 생각하는
좀 있으면 이제 연애할 거잖아요. 연애할 나이가 됐죠. 그러니까 연애하면 나중에 한 30대, 20대 후반 되면 내가 그때 걔를 왜 만났지? 하는 그런 애를 만날 거야. 적어도 한 번은. 앨리스트 한 번. 그런 사람을 근데 만나면 이제 나중에 가면 아,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라고 흑역사라고 얘기해. 못생기고 쓰레기 같은 경험이라고 할지언정. 근데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런 사람을 만날 텐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 다 주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문을 닫아가지고 막 백마탄 왕자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나타날 때까지 난 존버할 거야 하면 30대까지 못 솔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열면서 연애하시고 싶을 때 딱 하시고 연애하고 싶지 않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할 거예요. 언제? 입시 끝나고 바로. 아, 바로 러시아 갈 거야? 자, 들어가야죠. 그래, 이태원이 제일 낫겠네. 근데 여기 그 라페스타만 하더라도 저기 Thursday Party라는 데 있어. 썰바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저기 외국인들 많이 가. 썰바. I think not you. 너는 아니야. 와이. 가면 영어 해야 되는데? 아, 어, What is your job? 하면 my job is businessman.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그 썰바에 일산 썰바에는 누가 보통 가냐면 여기 학원 많잖아.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가봤고. 그냥 원어민이 아니라. 아니, 그게 그냥 뭔가 좀 가기 민망해. 왜요? 나 뭔가 좀 외국인이랑 노는 거 나 잘 못해. 좀 찐따라서. 그래서 내가 좀 외국을 많이 안 나가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과의 이 교류를 하는 걸 되게 어색해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그걸 잘 못해서 좀 내심 아쉬워. 해외를 좀 가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시아만 다 가봐가지고 일본이잖아. 그러니까 좀 색깔 다르고 인종 다른 데를 좀 가고 특히 내가 제일 어색한 게 흑인이야. 예전에 흑인분 한 명이 와가지고 1호선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동두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냐를 영어로 어설프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막 가르쳐 줬지. 근데 그때가 내 인생의 최초이자 지금까지 마지막 흑인과의 대화야. 너네 흑인이랑 대화해 본 적 있어? 아, 진짜? 이거 부럽다. 근데 나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되게 부럽다고 느낀 게, 그 너네 저 외돔에 베델교 있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서양인이 What's up? 막 이러면서 그냥 나한테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Thanks man, have a good day 내가 이랬지. 그러니까 뭐 걔가 You too, You too bro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웨스턴 필링인가? 버스턴. 자 갈게요. 개소리하군요. 자 꼭두각시는 뭐예요? 우리. 지금의 판단인 거죠. 웨스턴도 회심의 드립이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미안. 드립인지도 몰랐대. 이런데 썰바를 간다고? 통마전 가면. 나비 이거 보여줘. You see that? Butterfly. 막 이러면서. 와우. 이러면서. 자, 이것도 니네랑 해당되네. 엔터테인먼트. 그죠? 야, 여기 되게 많네. 니랑 관련 있는 거. 그잖아. 여기 엔터테인먼트도 있네. 자, 미디어 애들한테는 엔터테인먼트가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 음, 혹시 영화 동주 본 사람 있어요? 뭐 동주나 뭐 1987이라든가. 1987 본 사람 없나요? 그러다가 말았어요. 1987 진짜 슬픈데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진짜 슬퍼. 1987도 그렇고 동주도 그렇고. 아니 이거 그거 우리 저 전두환 대통령 때 저거 이름을 까먹었어. 그 학생 운동하다가 죽어가지고 그 책상을 턱 치니 억 하고 죽었다 그거. 그 1980년 서울의 봄이죠. 그때. 이거 진짜 슬퍼. 이거 되게 슬퍼. 이건 볼 때마다 눈물 나더라. 이런 거 보면 민주화운동 그린 거고요. 그 동주는 저 윤동주 시인이잖아.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들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재미적인 요소를 가미한 거라고 볼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좀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느낌이야. 아무리 1987이고 동주라고 하더라도 민주화 운동과 일제에 항거한 이런 것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영화라 할지라도 일단 기본적인 모티브야 정신은 엔터테인먼트다라는 거야. 이게 이 지문에서 핵심이야.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는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화가 갖는 정신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거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게 시대를 풍자하고 어떤 교훈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영화는 영화다. 드라마는 드라마다. 그러니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한다라는 게 모티브예요. 이해됐죠? 이거 주창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쿠엔틴 타란티노거든요. 쿠엔틴 타란티노. 아세요? 너넨 좀 모를 만한 영화 감독이긴 한데 하도 청불이 많은 사람이라. 나중에 어른 되면요.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쫙 다 한번 보세요. 개꿀잼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영화 감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래서 뭐 정치적 논점을 갖든 교육적 논점을 갖든 엔터테인먼트 기본적인 정의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서 재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영화는 정치적이거나 교육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종사자들은 아무리 청중들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더라도 영화는 영화다. 기본적으로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건 반대로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영화의 본질이니 즐거움이 없으면 이것만 있으면 그게 영화냐라는 거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라는 정신이 강하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The word entertainment, derive가 유래되다, 비롯되다라는 거죠. 라틴어인 테네레?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지만 테너라고 아마 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틴어인 테너에서 비롯되는데 자, 콤마하고 위치네. 수연아 이거 뭐죠? 계속된 문법은 무조건 뭐만 기억해라? 이렇게 선행사는 테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테너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to hold or keep steady 뭔가를 쭉 잡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 busy or amused 그래서 열중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busy가 니네 바쁘다는 거잖아. 뭐 하느라 열중하고 있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즐겁다라는 거죠. 뭐가 이렇게 웃기세요? 뭐가 이렇게 신나? 아, 썰바 가지 마라. 그, 누가 Where are you from 하면 I'm from China라고 하시고요. 차이나 너무 왜? 미국, 일본한테 미안하잖아. 예, 차이처럼 안 생겼어. 그럼 스리랑카. 차이처럼 안 생겼어. 어? 스리랑카라고. 싫어? 형 노스 코리아에 최고네. Where are you from? North Korea라고. 우리가 있을 때 사상 검증 좀 해보자, 너. 자, 혹시 세터민 만나본 사람 있어? 네? 탈북자. 탈북자랑 얘기해본 사람 있어요? 근데 만났어도 제가 모르지 않을까? 한 번 안 숨길 수도 있고. 난 궁금하긴 한데. 세터민 분들 만나보고 싶긴 해. 궁금해. 어떤 분들일지. 자, 어쨌든, the notion of making money by keeping an audience steady, busy, or amused.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서 들어오신 분. 그러니까, 출신 말고. 살다가. 자, 요거 탁 끊어야죠. 주어가 누구예요? notion이죠. 그러니까 단수니까 remains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청중들을 끊임없이 몰입시키고 그다음에 즐겁게 해주는 거. 이게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핵심으로 머무른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돈을 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지? 요즘은 가장 각광받는 엔터테이너 중에 하나가 유튜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즘 유튜버 하겠다는 사람이 좀 없어진 것 같다. 좀 이게 철 지났나? 뭔가? 틱톡 하는 애들 돈 많이 버냐? 내가 틱톡을 잘 몰라서. 너네도 몰라? 틱톡?
뭐라고? 아니 친구 그래? 그냥 진짜 양산형 영상 그냥 어디 가서 녹화해가지고 올려가지고 5만 원씩 받았는데 아, 그래? 니네도 틱톡 안 하냐? 안 해? 신기해. 우리나라는 되게 신기해. 다른 나라 다 틱톡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해. 진짜 신기하지 않아? 우리나라만 틱톡 안 해. 모든 나라 10대들 싹 다 틱톡 하는데 한국만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튜브 쇼츠가 점유율 높아. 되게 특이해요, 특이. 릴스도 그렇고. 그 니네도 알지? 그거 노래 그 띵띵땅땅 뭐 그거. 네. 나 오늘 I'm from Vietnam 해 알지? 앞으로. 아, 싫어? 알았어. 그건 아니야? 상처받았어? 생각하는 거야. 그럴까? 이러고. 자, 볼게요. 미디어 프레임. 왜 얼었어, 사람이? 왜, 무슨 표정? 너 상처받았어? 웃자고 한 거야. 왜? 자, 미디어 practitioners. 미디어를, 그 미디어 종사자 얘기하는 거야. practitioner. Then define entertainment. entertainment를 뭐라고 정의는? define A as B. A를 B로 정의하다. material. 어떤 뭐라 할까? 재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재료 개념? 재료 개념? 어떤 걸로 보냐면요. that, 그러니까 동사죠. 선행선 예고요. 그래서 grab, 사람들의 집중을 grab, 딱 잡는다, 움켜쥐어요. 그리고 leaves. 자, 이것도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동사가 define이잖아요. 주어가 practitioners고요. 근데 여기 and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define인 동사냐,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grabs, 즉 이 관계절의 동사냐라는 걸 물어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 leaves라고 하는 거 보니까 관계절의 동사이죠. 선행사가 지금 단수니까. 그래서 관계절의 수일치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법 포인트로서 꽤 중요하죠. 그래서 함부로 leave라고 하시면 안 돼요. define이 친구인 줄 알고. 알겠지? 자, 그리고 leaves agreeable feelings. 뭔가 동의할 만한 감정을 준다라는데 그게 뭐랑은 반대된다. 자, 여기에 be opposed to가 뭐뭐에 반대되다라는 뜻인데 이 to가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전치사라서 여기 동명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에 반대되냐면 맞서는 것과는 정반대래요. 그들의 견해가 즉 자기 스스로와 세상에 대한 견해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디어 프랙티셔너스, 그래서 미디어의 종사자들은 엔터테인먼트를 하나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뭔가 동의할 만한 재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전달할 만한 감정을 딱 주고 한다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일반인과 미디어 종사자들이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일반인이랑 미디어 종사자들의 엔터테인먼트에 생각하는 개념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as opposed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알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미디어와 미디어가 생각하는 미디어가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However, 그러나 this doesn't mean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미하진 않는데요.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데 그게 항상 stay away from informing or persuading. 1987 하면은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화 이렇게만 일반인들은 생각한다고 한다면 엔터테인먼트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메시지를 줄 거면 다큐멘터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얘기한 게 딱 얘네들이 얘기야.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거야. 만약에 무미건조하게 메시지만 담을 거였으면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우리가 영화를 왜 만드냐는 거야. 아무리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풍자한다고 하더라도 영화는 영화니까 영화의 맛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게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그 사람 거 한번 봐봐. 재밌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엔터테인먼트 있는 사람들이 항상 저런 알리고 그러니까 설득하고 이런 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즐거움만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얘네는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many movies that are categorized. 자, 얘는 주격이죠. 그래서 많은 영화가 뭐냐면 다 분류돼요.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들의 프로덕션 firm은 회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덕션 회사에 의해서 엔터테인먼트라고 구분되는 이러한 많은 영화들은요, have been written, 쓰여지고 만들어져요. with the intention of making a political point.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이름 달고 나왔는데 정치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stay away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알리고 설득하는데. 알리는 거는 에듀케이션이고 설득하는 건 폴리티컬일 거 아니야. 그치? 신들러 리스트 본 사람. 신들러 리스트. 본 사람 없어요?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이것도 한번 봐봐. 나치 독일 그때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영화 거기 들어가 있을걸 이거? 블러드 다이몬드는 이거 나도 저건 안 봤는데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사람이 나와서 그 흑인들 그 뭐지 광산 그거 막 그런 거 나오는 거거든. 아무튼 여기서 제가 아는 거는 블러드 다이몬드랑 신들러 리스트고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영화 아니야? 몰라요 이거? 어쨌든 자 그래서 영화가 엔터테인먼트 이름을 달고서도 충분히 정치적인 메시지, 교육적인 메시지 충분히 담아낸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when media practitioners label A as B는 A를 B라는 이름표를 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디어 종사자들이 프로덕트, 자기네 제품을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름표를 붙인대.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독자들에게 시그널링,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 대은요, 이 청중들이 선행사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문법 포인트예요, 이거. 자, 이거는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 시그널 A to B 이렇게 하면 A라는 신호를 B에게 보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B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그널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목적어가 여기이고 그래서 that은 관계절이 아니라 관계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백마백석고 선생님이라면요. 이거 교묘하게 that, which로 바꿀 것 같아요. 바꾸면 되는데 당연히 관계사가 아니니까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요. 청중들한테 their primary concern 그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즐거움이어야 하지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한다? 첫째, 일단 영화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든 교육적인 메시지를 보내야지 영화는 영화다. 진지 빨지 말자.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오늘까지 한데 질문 있을까요?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는 무조건 13강 8번까지, 즉,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공통 범위는 다 끝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마다 개별 그 진도 있죠? 거의 정리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오실 때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습하고 워크북이랑 문제풀이 열중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집에 가서 얼른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